Late night in the Hollywood Hills, starlight. 음악이 아름다운 슬로우 속이니까 또 슬로우를 한번 봐야죠. 음악이 좀 이온 음료 광고 들어오겠어요. 좀 경박스러워 보이긴 하네. 그렇죠. 가장 정말 활발하게 뛰어다니시는 교수님의 일상을 본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하셨고 자, 이제 김재균 교수님의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요즘에는 인공관절 환자가 많은 게 겨울이 그 농한기잖아요. 농한기 좀 한가해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겨울에 또 통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겨울에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자, 무릎 쭉 펴보시고요. 이쪽도 네. 보시면 뭐 무릎이 다 안 펴지고요. 지금 골격 구축이 한 30도 정도 되고, 자 구부려 보세요. 구부리는 것도 뭐 요 정도밖에는 안 되시는 상태. 몇 년을 참으신 거예요? 저는 10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심한 경우는 사실 저기 수술하는 것도 이제 그냥 보통보다는 힘들죠. 네. 그 연골 주사. 통증 없게 하는 거. 네. 뭐 뼈 주사도 맞으셨어요? 네. 네. 좋으실 것 통증이 같아요. 너무 심해서 네. 뭐 그런 통증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수술방에서 뵐게요. 네.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펌프. 그래서 여기 이제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이렇게 압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혈전 예방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고. 좀 어떠세요?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아, 이거 바람에 여기는 이제 저절로 나아진 것 같아. 그 시간이 지나니까 네, 네. 그 사이에. 한 달 됐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이렇게 오다리였는데 이렇게 일자가 됐어요. 일자가 되시니까 걸음이 오른쪽으로 더 이제 치우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수술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다 아프신데 여기 더 아프셔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너무 만족하시죠 이제. 안녕하세요. 스타킹. 어? 신어요? 그럼요. 왼쪽은 신어야지. 일단 신으세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응, 해야죠. 자꾸 걷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응. 일주일이 되면 뭐 다 문제없이 다 퇴원하십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저는 이따가 수술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용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골관절염으로.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골관절염 환자들도 점점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공관절 수술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다른 거는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릴 수 있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감염. 그 감염만 제발 안 되게 했으면. 그래서 수술방에서 보셨지만 그 뭐 이상한 우주복 같은 것도 착용하고 혹시 오염 될까봐 그래서 뭐 이 수술방 전등도 수술할 땐 거의 손도 안 대거든요. 안 만지고. 뭐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언제든지 100명에 1명은 생길 수 있다. 조심하는 것밖에. 네, 근데 사실 조심해도 생깁니다. 이게 정말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 번 맞는 주사 쓰거든요. 한 번 맞아도 돼요? 그 약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만 맞아도 좋아져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약이 좀 농축돼 있다고 해야 되나? 와, 1년에 2번만 맞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3번 맞게 되어 있는데 이제 6개월에 한 번 맞는 제형으로 나왔거든요. 무슨 주사예요, 그거는?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우리가 연골 주사라고 부르는 큰 부작용 없고 비교적 안전하고 많이 쓰고 있는 주사입니다. 특히 골관절염 환자. 근데 누구한테나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초기나 중기 골관절염 수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죽어도 수술 못 하겠다. 네. 그런 분들은 말기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효과는 떨어지죠. 그러면은요, 통증이 좀 심하진 않은데 예방 차원에서 그런 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그런 얘기 하시는 환자분들 많으세요. 미리 맞으면 좋은 거 아니냐. 저는 예방 차원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의학이라는 게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 이제 예방적 효과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뭐 예방적으로 쓰실 필요는 없고 불편하시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한 이후에 써도 늦지는 않다는 거죠. 네. 환자분들이 뭐 생명이 관계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능입니다. 기능. 잘 구부려지는지, 무릎 주변에 뭐 무릎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최종 목표는 일상으로 복귀, 일로 복귀, 그다음에 운동선수는 운동으로의 복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절단해 주셨는데 오른쪽이요? 네. 네. 느낌 없고 굳고 이런 느낌. 이쪽은 안 아프세요? 이쪽은? 느낌이 감각이 여기. 사고가 난 건가요? 아니요. 당뇨 때문에 당뇨 때문에. 무릎하고 발목 사이에서 반대쪽 절단하셨는데 왼쪽이 지금 발가락이 괴사가 되셔가지고 그때 오셨던 분. 당뇨가 저렇게 무섭네요. 네. 발등이라도 최대한 너무 간절함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빨리 하더라도 시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몇 번 자르는 거 저는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 그렇더라도 최대한은 살리고 싶다. 우리는 그냥 이 정도 사고로 정도 다치는 것만 상상을 했는데 당뇨로 저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입원해서요. 일단 혈관 검사하고 이쪽에서 수술을 저분도 얼핏 봐도 발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그래서 같은데요. 감염이 진행되면 어쩔 수 없이 또 발목 위에서 하는 경험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건 다시 입원해서 저랑 다시 상의하시도록 하고요. 저 당뇨가 있으면 문제가 특히 다리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혈관들도 막혀 있고 그리고 영양 상태 안 좋고 저분 또 저 환자분은 신장도 안 좋으시고 혈액 투석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상처가 잘 안 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분도 사실 입원해서 이제 그나마 막히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발로 가는 혈관을 혈액순환을 좋게 했지만은 그게 정상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패하더라도 자기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 뒤꿈치만 남겨놓고 발등에서 이렇게 절단을 한 상태인데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도 환자분께서 너무나 간절하게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그렇죠. 하신 그게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 하더라도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의 이제 원하는 바가 또 틀려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람처럼 날아다니시네요. 또 다시 접신 적 없으시죠? 네. 그 운동 그 앱 보고 열심히 하셨나요? 운동 어플을 추천하신 거예요? 운동 치료를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개발한 그런 어플 앱이 있습니다. 직접 개발하셨다고요? 네. 언제 짬을 내서요? 연구 과제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국가 과제 이런 걸 신청을 해서 네. 국가에서 이제 펀딩을 받아서 개발한 겁니다. 지금 근데 오른쪽은 지금 불안정한 증상이 없으셨죠? 옛날에 접질리거나. 발목 불안정증이 있는 환자인데 일단 운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불안정증이 계속 있고 그걸로 인한 증상이 있으면 이제 수술을 고려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발목 불안증? 발목 불안증이 뭐예요? 저희 이제 발목 접질린다고 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하이 신고 가다가 뭐 이렇게 보도블록에서 이렇게 꺾이거나 안쪽으로 발목을 안정성을 잡아주는 인대가 외측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앞쪽에 있는 가장 약한 인대가 주로 끊어지는데 그게 한 번 그러면 이제 그걸 염좌라고 하고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제 인대가 제 기능을 못해서 계속 꺾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수술까지 해야 돼요? 증상이 계속 있으면 수술까지 하죠. 그 전에 이제 저런 운동 치료를 해보고 그런 효과가 없으면은 인대 봉합 수술을 합니다. 수술하는 것도 볼까요? 관절경으로 해서 발목 외측 인대 봉합술, 그러니까 스포츠 손상, 관련 손상 중에서는 이런 발목 불안정성 환자가 좀 많은 편이죠. 저 수술 때 누웠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 발은 잘못 건드렸다간 이거 나 못 걷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역시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시는구나. 이제 절개보다 관절경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 봐요?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이 관절경이 대표적인 그런
미세 침습 수술이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다 절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만 찌고 구멍만 뚫어서 하니까는 어마무시하네요. 길이가 이만해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빨리 기능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좀 약간 복잡한 운동들이 있는데 수술 이후에 시기별로 또 운동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수술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운동을 하고 그게 애플리케이션에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이제 운동하는 게 그게 재활이죠. 안녕하세요. 네네네. 저걸 발견했어요. 교수님 방인가요? 네네. 화초가 있네요. 저 와이프가 사줘가지고. 와, 완전 센터피스네요. 독보적입니다, 방이. 저 나무 하나로. 나무를 잘 키워보려는 생각. 무슨 나무예요? 행복나무요. 저 딸들 이름도 줬었어요. 얘는 첫째 딸이 되게 튼튼했는데 근육이, 제 조그마한 초롱이. 그리고 이거는 근력 운동이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자세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손목에 괜찮을까요? 보통 우리 푸시업 할 때 꺾어서 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푸시업바도 그러니까 제가 환자들한테 고지 하고 싶으면 저거 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검증이 끝났습니다. 질환별로 제가 해놨는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죠. 어플에 나오는 운동이에요? 네네네. 네,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횟수라든가 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환자들이 자신의 핸드폰을 보고 운동 시기별로 언제 나는 이 운동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면 훨씬 하기 편해서 그런 걸 개발을 했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고려대학교 병원 환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쓰시고자 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쉐어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고도화 단계, 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고 앞으로는 이제 같이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옷 안 갈아입으세요? 이거 있고요. 근무 입고 운동합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조그만한 헬스장입니다. 우와. 슬로우 조깅이잖아요. 말 그대로 천천히 하는 조깅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한 거지? 시속 4km 정도 걷는 속도로 하시면 돼요. 앞꿈치 쪽이 먼저 앞꿈치 쪽 위주로 이렇게 딛는다. 저게 시속 4km거든요. 그냥 시속 4km를 제가 걸으면은 제 걸음으로 걸으면 30분을 했을 때 한 2,700보 그 정도 나오는데 저 슬로우 조깅으로 하면은 한 4,900보 정도. 저 슬로우 조깅 기본적으로 보폭을 10에서 15cm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종종 걸음을 하면서 이렇게 뛰는 거죠. 이게 장점이 뭐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건가요? 무릎 주변의 근육들, 그다음에 허벅지 근육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관절에 직접적으로 가해주는 하중이 이 근육이 힘을 많이 써가지고 근육이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발목이나 관절이 좀 안 좋아서 뛰는데 좀 제한이 있었던 분들은 저 슬로우 조깅을 통해서 이렇게 조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근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내장 지방도 줄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겨울철 실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근데 뒤로는 좀 뛰기 힘드실 것 같아요. 까치발을 들고 뛰라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 앉아서 오래 있다 보니까는 운동을 이렇게 평소에 안 하면 안 하게 되기 쉽죠. 막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여러분들 말씀이죠. 교수님 핏이 여지껏 만든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좋으십니다. 핏이요? 옷 옷 핏이 좋다고요? 아마 저희 같이 나오는 저희가 두 교수님보다 제가 나을 겁니다. 그럼 그거는 뭐. 그분이 지금 그걸 들으셨어요, 직접? 아니 뭐 인정할. 아니 저는 인정합니다. 와, 거의 그냥 반박 없이. 가장 오핏이 좋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형외과에 가장 어깨가 좋으신 분을 보고 계십니다. 음악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슬로우 조깅이니까 또 슬로우로 한번 봐야죠. 음악이 좀. 거의 지금 슬로우 조깅 홍보 대사님 같으세요. 전 국민이 앞으로 슬로우 조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시니까. 아까 진료 보실 땐 몰랐는데 굉장히 활기차신 분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극아입니다. 가장 정말 활발하게 뛰어다니시는 교수님의 일상을 본 것 같아요. 두 분도 평소에 자기 관리를 위해서 이런 운동 한다는 거 있으시면 자랑 좀 해주세요. 저는 오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자주 합니다. 등산. 네, 연구실에서 명상을 하면서 정신 건강 챙기고. 최 교수님 오태가 좋은 것처럼 강 교수님은 또 영혼의 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달릴까 봐 걱정됩니다.
그걸 누가 앞으로 달아요? 김재균 교수님께서는요? 저는 최근에 실내 자전거 샀거든요. 이렇게 공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그 자전거 사가지고 저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분 다 주로 걷기, 뭐 등산, 유사한 운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3개월 뒤에 그 조직을 채취하여 오! 왜 골랐어요? 제가 나왔던 영상을요? 찾으셨어요? 찾았고 한번 보시면서 혼나는 장면을요? 10년 전에도 명의셨구나. 아니에요. 그때는 펠로우라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저 이진우 교수님 밑에서 아. 배우는 이진우 교수님이 명의로 출연하셨습니다. 어떤 제가 전월 발표를 이유에서 앞에서 발표하고 계신 분이세요? 혼나고 있습니다. 다고 생각하고 발제해서 얘기를 했고. 이게 방송에 고스란히 나갔어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발제해갖고 발표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야. 이걸 왜 다시 보여줘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다 심장이 벌렁거리네요. 저렇게 앞에 세워놓고. 저희가 좀 깜짝 10년 전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네.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이진우 교수님이신데요.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고 대한의학회장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무서우세요. 근데 저한테 이제 족부족관절을 가르쳐 주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학교에서 계속 뵈면서 스승님으로 모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먹고 살게 해주신 그런 교수님이라서 물론 저 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혼내지는 않으셨는데 하여튼 저 때 1년 동안에 배우면서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많은 아주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돌아볼 수 있는 추억이 됐습니다. 또 10년 뒤에 오늘의 자료가 영상 자료로 또 쓰이기를 기대하면서 네. 또 뵙겠습니다. 저기 전공인이 자고 있네요. 졸고 있네요. 어디요? 눈이 여러 감겨 사람이 있네요. 모인 자리에서 발제해갖고 발표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톡 쏘는 명의들은요, 소리 없이 예고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운 뇌 속의 침입자 뇌종양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주먹만 하다고요, 종양이? 제 주먹이요, 선생님 주먹이요? 제 손이 작아서. 아무리 점만한 거라고 해도 저만 해도 벌써 이게 뇌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머리에 혹 그러면 무조건 소위 말해서 뚜껑을 연다 이것만 했었는데 네. 지금 이런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이 코로도 접근해서 와. 머리 안에 있는 종양들을 우리가 특별한 합병증 부작용 없이 이제 제거하도록 길을 터주는. 별게 하지 않고도 수술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네. 진짜 이 소식만 들어도 환자분들은 너무 안심할 것 같아요.